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한 2, 3주 전에 캐나다 카니 장관이 캐나다 카니 총리가 2026년부터 2028년 동안 진행되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2026년도에 얼마만큼의 많은 학생 비자를 이슈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2026년 어떻게 이민 동향이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간추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직까지는 캐나다에 새로 들어오는 유입자에 대한 수요는 줄겠다. 줄일 것이다. 이제 이 부분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요. 2026년도는 2025년도에 비해 학생 비자의 승인율을 대략 40% 삭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가장 큰 뉴스가 우리가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제학생 혹은 조기 유학, 엄마들, 아빠들 무상교육을 위해서 학생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그 전에는 뭐 큰 부담 없이 비자를 받으실 수 있었다라고 하면 현재로서는 2026년도에는 넘버로 봤을 때는 숫자가 60% 정도로 이제 제한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장 크게 보실 수 있으시고요. 어찌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40%라는 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캐나다 이민부가 왜 이렇게 학생 비자의 수를 줄이려고 할 것이냐.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저희가 2025년도, 과거에는 2024년도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그 이유는 현명하지 않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흔히 얘기하는 거짓 학생의 수를 일단은 거르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2024년도에는 정책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에 따른 우리가 체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2025년도 올해 연도에는 실질적으로 이민부가 진행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한 것들이 체감으로 많이 느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부분들도 있고 대외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어느 한 특정 나라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국가에 대한 학생 비자 승인율은 굉장히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2025년도 8월 말까지로 승인됐던 학생 비자의 수를 놓고 분석을 해본 결과 예를 들면 인도나 혹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학생 비자의 수는 현실 아주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승인율은 대략 25%, 거절률은 거의 한 75% 정도의 학생 비자의 거절률이 있었다. 그에 반면 사실은 2025년 8월까지는 한국 국적의 학생 비자의 수의 거절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리얼리티상 우리가 사실은 체감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번도 비자 거절이 되지 않았던 한국 국적인데도 불구하고 2025년 8월 말에 한 주, 일주일 동안의 한국 국적의 비자 거절률이 대다수 많이 발생을 하였다. 이 이야기는 아마도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을 때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하셨겠지만 어느 특정한 나라만 거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때는 약간의 전반적인 모든 접수된 케이스를 거절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무실 통해서 저희들도 8월 말에 거절이 받으신 학생분들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학생 비자인 경우는 다시 재신청을 해서 다 비자를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라 이렇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아마도 이민부가 통계를 내기 위해서 무언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수치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또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정부의 분석에 의하면 어쩌한 특정한 나라들은 어느 정도 비자에 대한 확률이 확연히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2025년도 하반기에 발생했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학생 비자가 아무리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존에 접수했던 비자의 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다라면 혹은 공부를 정확하게 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이유 없이도 이민부의 권한에 의거하여 학생 비자를 박탈할 수도 있다라는 법안이 사실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들도 지금 변화가 있는 것도 저희가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밴쿠버의 어떠한 특정 학교들은 지금 현재 문이 닫는 형태의 상황까지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비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이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유학원 혹은 이주공사를 통하여서 비자를 접수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 또한 내년 2026년도에 대한 동향들을 조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곳을 선택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드릴 수 있는 안내는, 그래도 다행히 한국 국적이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는 큰 타격은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마시기를 권유드리고요. 다만 어찌됐던가 정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탈에 대한 숫자가 작년 대비 40%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026년도 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준비를 하셔서 비자를 접수하시는 것이 조금 더 확률을 높이실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조심스럽게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민 장관인 카니가 발표했던 것 중에 그 전까지는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은 그다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 2025년도 10월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 영주권을 줄게. 무엇이든 다시 한번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제안을 하겠지만, 이 영주권은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거나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캐나다에 이미 거주하고 있고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눈여겨본다 그러면, 다반은 예전처럼 한국에서 무언가 경력과 학력과 여러 가지 능력들을 가지고서 영주권을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우선 캐나다에 들어오셔서 캐나다의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예전처럼 TR2 PR처럼 새롭게 워크퍼밋을 갖고 있으면 영주권을 주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이 부활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요. 저 또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획기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약간의 시기상조인 것 같고, 다만 현재로서 캐나다에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워크퍼밋, 즉 졸업 후 워크퍼밋이나 혹은 LMI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조금 향후에 2027년도, 2028년도쯤 됐을 때 조금 더 영주권에 대한 부분들이 문을 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에 좀 준비를 해드리긴 했지만 현재 사실은 2025년 동안은 PNP에 대한 각 주의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선발이 되지 않고 약간의 침체 위기로 있었었는데요. 2026년도에는 이 침체되었던 PNP에 대한 선발도 다시 제기를 하겠다라는 부분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본다라고 하면 지금 무엇보다도 PNP에 있어서는 BC주가 굉장히 큰 강세고 BC주가 여러 가지 기회들이 많이 있는 편이어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 나라, 여러 국가 안에서 캐나다를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한 이 캐나다 안에서 주를 밴쿠버, BC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기회에 여러 가지 끈이 있지 않을까라는 점들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